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공부를 했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직권 소유권 보존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직권이라는 말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버린다 이 말.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의 대상도 역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죠. 그죠? 자, 기억을 보면 이렇게 내놨죠.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공서 이라면 국가도 관공서고 지방자치단체도 관공서고 세무서도 관공서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는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을 처분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이 처분의 제한은 소유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을 해야 되고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등기를 한다 이 말.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등기필 정보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었죠. 그죠? 이렇게 공부해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되는데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하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을은 법원에다가 갑한테, 여러분들 이제 을은 갑한테 가서 빨리 등기 달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을은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어요.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나온다 이 말. 그러면 이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하죠. 그러면 갑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가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뜻하고 낱말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처분을 가장 쉽게 말하면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요게 하나고, 두 번째, 갑이 재판 도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을 갈 우려가 있다면, 그래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갑의 명의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리고
2번에 가처분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이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갑이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버렸어요. 그럼 앞 시간에 배웠죠. 직권 보존등기를 했다면 갑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고 그랬죠. 왜? 명의는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갑이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갑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등기 명인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고래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철저히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렇게 냅니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입니다. 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등기 합니다. 소유권 아니면 직권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법원에서 들어와야 직권 보존등기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왔다면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있잖아요.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까지 등기는 안 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이걸 을에게 임대차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하세요. 등기 안 된 부동산도 임대차가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줬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12월 31일이 끝났어. 끝났다면은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이죠. 그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사 나가도 돼요. 그 대신 을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가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왔어. 임차권 등기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명의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 된다 이 말. 여기도 물을 때는 이 등기는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는데 갑이 신청을 했느냐 등기관이 직권을 했냐 직권을 했어요. 그럴 때 갑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낸다 이 말.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 니은은 시험에 답으로는 잘 안 만들더라고요. 지문으로는 띄웁니다. 답은 기억을 가지고 항상 답으로 만들어요. 고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90페이지로 가보겠어요. 그 390페이지에 가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요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쓰죠.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은 사생활을 다루는 겁니다. 막말로 말하면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고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이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강제가 따릅니다. 그러면 막말로 말하면 내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애가 태어났다. 한 달 안에 출생신고해라.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신청해야 됩니다. 그게 강제가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 공법은 답은 OX밖에 없습니다. 그 OX밖에 없다라는 거는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유효 아니면 무효. 적법 아니면 위법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요. 의무자 아니면 권리자잖아요. 이거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은 여기는 토지죠. 여기는 건물이잖아요.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의 답이 똑같다면 분류할 필요가 없지. 다르니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대장이죠. 여기 대장이잖아요. 답 같잖아요. 여기 판결서죠. 여기 판결서죠. 답 같잖아요. 여기 수용이죠. 여기 수용이죠. 답 같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거는 4번만 차이 난다. 그러면 4번만 차이 난다는 건 답은 이거잖아요. 그럼 답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번호등기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 소유권 번호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결론을 지을 때는 이렇게 딱 지었어요. 자, 그래요? 토지 소유권 번호등기와 건물 소유권 번호등기를 할 때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토지죠. 보세요. 이거는 건물이잖아요. 그림이 분명히 틀리는 겁니다. 답은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그래서 토지는 주인 없는 땅은 전부 다 국유지 때문에 국유지. 그래서 토지는 국가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각도로서 해봅시다. 지방세가 있다면 국세가 있잖아요. 지방직 공무원이 있다면 중앙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딱 하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운다는 걸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잖아요. 하나가 등기부죠. 하나는 지적공부죠.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게 대장이잖아요. 대장. 그럼 보세요.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대장은 지적소관청 구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구청에 먼저 갑니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던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소유권 번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흔히 말할 때 건축 허가, 준공 허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준공 허가는 누가 내어주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잖아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번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소유권 번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는 국가 이러면 O잖아요. 그럼 토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하면 X가 되잖아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하면 O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라면 X가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지그재그로 탁해가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너무 쉬운 건데 하나만 딱 공부해보고 넘어갈게요. 요걸 한번 볼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번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만들어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구청에 먼저 가요.
그럼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지적공부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배등록부가 있죠. 이때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로 나오느냐? 갑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새집 짓고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죠.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러면 갑이 등기소에 가서 갑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럼 볼까요? 보세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확정 판결인데 여기서 또 하나를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거와 답이 같습니다. 이거와 답이 같을 때 한 글자만 딱 해볼게요. 자, 보세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는 국가입니다.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에.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딱 나오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라면 답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운다는 말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 아직까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죠. 그죠? 우리는 항상 등기 신청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하나의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갑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러 왔어. 이 말은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해러 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갑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고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럼 등기를 못 해주겠죠. 그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토지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입증,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키. 자, 두 번째,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거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준공허가 나와야 됩니다.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누가 내어주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아니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결론입니다. 시험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O,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X,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O, 이렇게 하면은 X.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답과 여기에 나오는 답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키만 딱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용은 그냥 나중에 가서 배울 때 여러분들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 민법에 배우면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은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하죠. 그러나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권 보존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소유권 보존을 하는 것이고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문은 있잖아요. 시험에 출제를 할 때 항상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 올해는 답으로 만들었어요. 결론은 소유권 모르는 기는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잠깐만 보면은 자, 요리로 와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목적이 있죠.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에요.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등기가가 뭐냐? 이게 등기예요, 등기. 이게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그럼 이전된 원인이 뭡니까? 매매다 이 말. 그러면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등기 원인이 뭐냐? 정려다 이 말입니다. 병에게서 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게 상속이죠. 여러분들 매매나 교환이나 정려나 상속이나 토지 수용이나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등기 원인이다 이 말. 그럼 여기에 날짜가 나와 있죠. 이게 등기 원인 일자. 이거는 등기 원인 일자.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결론을 딱 지을게요. 소유권 모르는 기죠. 소유권 모르는 기는 이 칸이 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냐 이랍니다.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다. 그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결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모르는 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키를 딱 잡으세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책을 잠깐씩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 건너뛰은 부분은 1월, 2월 기본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갔느냐를 할 때 교과서 390페이지입니다. 그럼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제가 앞 시간에도 요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멸실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 남아 있지는 않지만 밑에 가면 처분 제한의 등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에 이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하고 설정은 이 말이죠. 그죠? 정답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이전입니다. 그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사람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지. 결론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되죠. 전세권 이전됩니다. 저당권 이전됩니다. 임대차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가 뭐예요?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저당권이다. 여기에서 붙이는 글자가
특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소유권 이외, 외의 이전이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의 종류는 많아요. 매매, 교환, 정려, 소유권 이전입니다. 공동 소유, 공유, 합유, 여러분들 공유, 지분, 매매가 돼요. 그러면 수용도 소유권 이전, 상속도 소유권 이전, 유정도 소유권 이전, 진정 명예회복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환매는 물건을 판 사람이 도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신탁, 재산을 맡기죠. 맡기는 것도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소유권 이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에서는 무조건 세 가지를 시험에 낸다면 하나는 소유권 보존, 이는 이제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유 지분이에요. 여러분들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잖아요. 공동 소유는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지분도 매매가 된다. 이것도 해마다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신탁 등기 있죠. 이것도 해마다 출제를 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요 수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나오는데 그거는 한 글자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를 할 때 여러분들 잠깐만 보시면은 394페이지에 수용, 7번에 공동 소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부터 먼저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 뭐가 시험에 논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합의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합의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합의에서. 자, 풀이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민법을 잠깐 가지고 오면 있잖아요. 민법에 공동 소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 없거든. 그럼 우리 등기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 등기법하고 관계 있는 것은 공유와 합유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공유와 합유의 구분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 키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 을, 병.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럴 때 이게 공유인지 합유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 볼게요. 자, 여기에 갑, 을, 병 공동명의로 등겠죠. 아직까지는 공유인지 합유인지 확실하게 구분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지분이 기재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합유입니다. 합유. 그래서 합유는 지분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유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그러면 합유와 공유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 공유는 지분을 기록을 뭐다 한다. 합유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밑에 거는 전부 다 O잖아요. 이 전부 다 X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공유입니다. 지분이 표시되어 있죠. 그럼 지분을 매매할 수가 있어.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어.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전부 다 O잖아요. O. 근데 여기는 합유는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지분이 표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분의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죠. 지분의 가압류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분의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딱 정리할 때 공유자가 넣으면 전부 다 O, 합유자가 넣으면 전부 다 XXX 이래면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출제인이 문제를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위에 거 요거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 여러분들 지분이 달라졌을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하면 2분의 1의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자, 중요한 겁니다. 을이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분을 매매할 때 2분의 1 전체를 매매할 수 있죠. 아니면 4분의 1만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매매하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하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 소유권 이전은 전부를 매매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라는 것은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을 매매하는 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그러면 결론입니다. 공동 소유는 공유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기 때문에 지분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달라지면 무슨 등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 그러나 합유 있죠. 합유입니다. 그럼 합유는 자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 부동산을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이때 합유입니다. 합유는 지분을 표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한 명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분이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지분을 매매하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런데 합유는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3명이었죠. 지금은 2명이잖아요.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무슨 등기한다? 변경. 이게 합유 명인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시험에 낸다 이 말. 그럼 결론입니다. 정답입니다. 합유일 때 합유자가 3명에서 1명이 사망했다면 2명으로 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러면 X,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면 O.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쓰면 O가 되는 것이고 이걸 소유권 이전 이랬으면 X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합유자가 10명인데 10명 중 1명이 사망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10명에서 9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10명에서 9명으로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없어요.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 등기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 한다면 O, 소유권 이전한다면 X 그렇게 키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놓은 게 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이전 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는 공유죠. 그죠? 공유에서는 지분이 매매가 돼요. 그 매매가 된다면 2분의 1 매매돼요. 4분의 1만 매매돼요. 그러면 신청서에 당연히 2분의 1을 매매한다. 4분의 1을 매매한다. 지분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합유죠. 합유는 자 키입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조심합니다. 위에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합유라는 뜻은 기록을 하지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죠. 그죠? 합유라고 표시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지분은 표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키를 잡으세요. 요 말을 한번 딱 보세요. 자 보세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잖아요. 공유물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 소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딱 하느냐면 앞으로 키를 딱 잡을 때 공유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유자 1인이 가느냐 공유자 전원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유자가 전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공동입니다. 공동. 이때 지분이 늘어나는 쪽이 있고 지분이 줄어드는 쪽이 있겠죠. 지분이 늘어나는 쪽이 권리자, 지분이 줄어드는 쪽이 의무자.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을 낼 때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면 O, 단독 신청한다면 X. 여기서 시험에 낼 때 공동이냐 단독이냐 둘 중에 한 개를 갖고 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좀 전에 배웠죠. 그죠? 합유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합유명인 변경 등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합유명인 변경. 그럼 정리를 합니다.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 X, 공동 신청 O. 합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X,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O.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쉬워요. 저는 밴드든 무엇이든지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글자가 이거잖아요. 낱말을 익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말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답만 맞추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박사 논문을 쓴다면 아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박사 논문이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만 맞추기만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단순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소유권 이전 아니면 변경 등기 두 개밖에 없어요. 합유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오케이? 네.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유물이 딱 나오면 공유자 전원이 가야 된다. 이게 공동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10번만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본서 한 권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10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번이면 100시간이죠. 10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50일이면 된다는 소리고 하루에 1시간 읽으면 100일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못한다 이러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신탁 등기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9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 그림으로 잠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니까 신탁 등기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다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해 봅시다. 옛날에 은행 있잖아요. 은행에 신탁은행이라는 게 있죠. 맞죠? 그 신탁은행은 돈을 맡겨놓지.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탁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을 맡긴다. 그럼 부동산을 맡기면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 들 때 이렇게 예를 항상 듭니다. 보세요. 여기에 갑하고 병하고는 있잖아요. 부자지간이에요. 그 아버지고 자식이다 이 말.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합니다.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이해되겠죠? 자, 호칭 정리합니다.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라고 이야기해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가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탁 등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이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잖아요. 그럼 재산을 맡긴다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탁
등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있잖아요. 동시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간다. 같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글자를 보면 잡으세요. 동시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동시 신청은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내느냐 하면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같이 들어간다. 자, 같이 들어간다. 키는 이겁니다. 신청서가 하나예요. 이게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요.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 일신청서 주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들어가야지. 그러면 10개 등기 신청하면 신청서는 10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는 거라. 그게 소유권 이전과 신탁입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두 개예요. 그러나 신청서는 하나가 들어간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잠깐 보면 보세요. 그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죠. 요 소유권을 넘겼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밑에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리 가보세요. 이리 가보니까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는다. 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 그래서 신청서도 한 장만 들어간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여기서 두 가지 각도로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하나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순위번호는 1, 2, 한 개죠. 한 개. 2, 3이 아니잖아요. 한 개잖아요. 2,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 틀리게 합니다.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X.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청서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하며 순위번호는 하나만 부여한다. 오!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X가 되는 겁니다. 왜? 등기는 두 개지만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키다. 그럼 시험에 볼 때 신청 정보는 하나만 작성하면 O,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면 X, 순위번호는 하나만 부여한다. O,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X. 그게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냥 OX만 외우면 됩니다. 단독 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자, 글자를 보세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죠. 이거는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신탁 등기를 하죠. 이 신탁 등기는 을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을이 단독 신청. 그러면 여기서 이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대위 신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 했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신탁 등기 했죠. 끝났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자, 그러면 을이 병한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은 등기부등본 떼보죠. 떼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럼 이게 나오더라는 말은 병은 뭐라고 해독을 하느냐면요. 아, 이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고 원소유자는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병은 사느냐? 안 삽니다. 왜? 만약에 병이 이 부동산을 샀다 이래도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쁘게 말하면 신탁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요걸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신탁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을은 이것만 없다면 내 거잖아요. 그러면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면, 비행기 타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신탁 등기를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 말입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부동산을 맡겨둔 갑하고 병이 불안한 겁니다. 을이 신탁 등기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는 거라 그럼 갑하고 병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신탁 등기를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시험에 낼 때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위에까지 딱 됐어요.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하나입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한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수익자, 위탁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고래 기억해 두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외우세요. 자 보세요. 이 신탁 원부죠. 여러분들 신탁 원부는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었죠. 앞 시간에 앞에서 무엇을 배워왔냐면은 우리나라 등기부는 좁은 의미의 등기부가 있고 넓은 의미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입니다.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것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신탁 원부도 넓은 의미로는 등기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장부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고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예를 들어보면 자 보세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 그 약속들을 등기부에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다 보니까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게 신탁 원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답은 이겁니다. 부동산을 한 개 맡길 수 있죠. 그럼 신탁 원부가 한 개 들어갑니다. 부동산을 10개 맡길 수 있죠. 그럼 신탁 원부가 1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쁘게 말하면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키. 제가 좀 전에 요거는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이렇게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두 개지만 순위번호는 하나.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31회 때도 이게 답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평균 2년에 한 번씩 답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근데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왜? 답 여기 있죠. 합유가 있죠. 여러분들 답은 자 보세요. 공동 소유에서는 합유 아니면 공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은 자 요리로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자 갑이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죠. 그 맡아 관리하는 자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한 명일 수 있지. 그런데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10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10명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10명이라는 것은 공동소유잖아요. 그러면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그럼 시험에 합유라고 쓰면 O, 공유라고 쓰면 X. 제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유 아니면 합유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걸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연결을 시켜 볼게요. 바로 좀 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공동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거든.
공유에서는 지분이 달라지면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유는 합유자가 10명이다. 한 명이 사망했다면 9명이 됐죠. 지분이 달라졌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느냐?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하느냐? 변경. 왜? 합유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 사망했다면 변경을 합니다. 변경. 이전이 아니에요. 그럼 키를 딱 잡으세요. 공유는 지분이 달라지면 이전 등기, 합유는 합유자가 달라지면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변경. 이게 합유명인 변경 등기. 그럼 시험에 합유명인 변경 등기 하면 O, 소유권 이전하면은 X. 이게 시험 문제가 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신탁 등기는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95페이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